31번입니다. 토양이 자연의 힘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생성된 토양 중 중력의 힘에 의해 이동하여 생긴 토양. 자, 우리가 토양이 이동했다. 그런 걸 운적토라고 하는데요. 운적토의 종류가 붕적토, 붕 했을 때 중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거죠. 붕적토. 답은 2번입니다. 32번 유용, 진무, 암 쉽게 푸실 수 있는 유기물층입니다. 33번 토양 침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단 구조가 되면 토양 침식 피해가 크지 않겠죠. 그래서 단립 구조보다 입단 구조가 침식의 피해가 적습니다. 34번 논토양에서 물로 담수될 때 처리 어떻게 되겠죠? 담수되면 우리가 혐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우리가 이렇게 3가가 2가로 산화수가 감소되었던 자체가 우리가 환원 상태를 얘기합니다. 35번 토양 공극, 우리가 공기 그리고 수분 이렇게 있는 부분이 공극에 대한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입단 내의 토성 공극은 양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유통과 토양의 수분 및 저장 이동 통로로 되는 것이 바로 공극입니다. 36번 입단 구조 형성 및 유지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입단 구조, 떼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퇴비를 부숙된 퇴비를 써서 유기물의 함량을 높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37번 토양 중에 우리가 밭토양의 유형별로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밭토양, 보통밭, 그 다음에 사질밭, 미숙밭 이렇게 있는데 염해밭 있을 것 같지만 염해논입니다. 그래서 밭토양, 논토양 이 두 가지로 구분해 주세요. 38번 식물의 영양소를 토양 용액으로부터 식물 뿌리 표면으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뿌리 차단, 집단류, 확산을 통해서 이런 영양소들이 이렇게 식물 뿌리 표면으로 공급해서 이동하는데요. 흡습 개수는 우리가 이제 수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상대 습도 98%에서 공기 중에 건조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 상태를 우리가 흡습 개수라고 합니다. 39번 유기축산물에서 축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산 이런 가축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유기축산 연계해 주시면 좋은데 답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사료와 음수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업의 병해충 제어법 중 경종적 같은 말로 뭐죠? 재배적이죠. 재배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니면 틀린 것은 이런 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생육시기 조절, 매일 수확기를 늦추면 병의 피해가 적어진다. 수확 시기를 이제 빨리 당기면 녹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적어집니다. 퇴비 제조 과정에서 재료가 거무스름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게 바로 우리가 퇴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퇴비 그런 전체가 쌓여있는 구조에서 통기성,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기성 미세물이 작용해서 이렇기 때문입니다. 42번 유기농업 벼농사에서 이삭의 등속률이 몇 %일 때 벼를 수확해야 될까요? 바로 90% 이상 익었을 때 우리가 벼를 수확해야 됩니다. 등숙. 43번 무경운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경운한다는 건 땅을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토양 구조, 떼알 구조 만들 수 있고 유기물 유지, 토양 생명체 활동에 도움이 되고 침식이 증가가 되진 않습니다. 44번 시설의 일반적인 피복 방법이 아닌 것은 피복 겉에 뭔가 감싸안다는 얘기죠. 외면 피복, 다중 피복, 커튼 피복, 차광 피복이 있습니다. 원 피복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45번 토양을 유실할 때 그런 예측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이 RKLSCP인데 R은 강우인자, K는 토양의 수직성인자, LS는 경사인자, C는 작부인자, P는 토양관리인자를 얘기해요. 다음 44번에 3번입니다. 45번에 3번, 45번에 3번. 46번이죠.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내용이 틀린 것은 유기물을 어떻게 함량을 증가시킬까요? 퇴비를 시용하거나 윤작체계하거나 식물의 잔재를 이용하는데 유기축분을 시용하는데 질소 함량이 높아서 분해 속도가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올린나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카올린나이트는 우리나라
고령토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성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47번의 답은 4번.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동형지환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다른 규산염 간물들에서 상당히 음전화를 가지고 1대1 사이에 표면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비표현적을 가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초생재배, 우리가 필터병으로도 나오는 거죠. 이 장점이 아닌 것은 잔리파가 아니라 잎단화, 떼알 구조를 만듭니다. 49번, 유기사료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기준에 맞게 재배에 생산된 사료를 바로 유기사료에 대한 정의예요. 필답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의 문제니까 같이 한번 봐주세요. 50번,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의 곡물 부산물, 강피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그리고 단미사료,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걸 단미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물, 부산물, 근괴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곡세류, 밀기율, 말분 이런 것들이 바로 곡물, 부산물이에요. 밀분, 보리껴, 쌀겨. 그 중에서 이제 해당되지 않은 것은 타피오카 있죠. 타피오카. 우리가 이제 그런 음료 있잖아요. 타피오카가 들어간 음료. 이런 것들이 근괴류에 포함됩니다. 51번, 잡종광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잡종광세는요, F2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발현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중 배 품종명은 원예기능사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각각의 세부적인 품종명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후지, 홍옥 이건 사과에 대한 거고 델리셔스는 포도죠. 신고가 이제 신고배 배 품종명입니다. 53번, 적산 온도가 가장 높은 장부는 재배 기간이 길수록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할수록 바로 적산 온도가 높은데요. 답은 53번의 1번입니다. 벼의 생육의 최저 온도는 벼를 기를 때 생육 최적 온도는 30에 30이고 최적 온도는 발화의 최적 온도는 30에 34도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유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범위구나 라고 이해해 두세요. 55번입니다. 55번. 유기농업의 목표가 아닌 것은 유기농업은 인간과 자원의 공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55번의 답은 2번. 인공조절이 아니죠. 답은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퇴비화 과정에서 숙성 단계 특징이 아닌 것은 퇴비화 과정, 발열, 감열, 숙성, 필답의 단골 문제죠.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건데 발열 과정에서보다 많은 수분을 요구한다. 그게 아니라 숙성 단계보다 발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이제 요구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숙성 단계보다 발열 단계가 훨씬 더 많은 수분을 요구한다. 한 번 더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 한 번 더 봐주세요. 57번, 작물이나 과술의 순지르기, 바로 적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적심에 대한 내용으로 효과가 아닌 것은 과수의 생장을 억제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생을 억제시키고 나머지 그 이후에도 잘 자라게 해주는 거. 겨까지 발생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착과수를 적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많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거리 한다 할 때도 적심을 많이 합니다. 57번에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58번, 붕소, 바로 이제 미량 원소인데요. 이걸 결핍이 아닌 것은 붕소 결핍 증상 많이 예시가 나와요. 사탕무의 속썩은병, 샐러리의 줄기조금병, 담배의 끝 마른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과의 정진병은 망간, MN 이것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수경 재배의 고형 배지경 중 유기 배지경 해당하는 것은 유기 배지경, 코코넛, 코이역경 이런 것, 코코넛, 코이역경 이것이 코코넛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무기 배지형은 산소가 없는 살아있지 않는 그런 암석 덩어리들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기 배지경입니다. 60번 농업 환경의 오염경로로 틀린 것은 1, 2, 3은요. 환경이 오염경로고 퇴비사항은 부수된 퇴비 적정량을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겠죠. 답은 4번이에요.